자, 금융부채입니다. 회사채를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경우죠. 요구사항이 X2년 5월 31일 날 사채를 105만원에 매입하였다면 사채 상한 손실이 얼마인가 해서 사채 상한 손익을 요구했어요. 자,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죠. 자, 그래서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공정가치를 파악하면 되는데, 보통 공정가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가입니다. 자, 그런데 사채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이 연 9%이므로 9%로 그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로 할인을 해야 그 시점에서의 현가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액면 금액이 100만원이고 원금이 100만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7%이므로 원금은 100만원, 이자는 매년 말 7만원씩 3년간 지급되죠. 그래서 원금은 100만원, 이자는 표시이자는 7만원입니다. 자, 100만원은 3년 후의 일시적인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 이자율을 9%로 할인해야 공정가치가 나오는데 3년 후 일시적인 현금 흐름 0.772를 적용합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그냥 현가 계수를 곱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매년 말 유입되는 표시이자 7만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유입되기 때문에 3년 연금 현가 계수 2.5313을 적용하죠.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이 원금의 현재 가치, 뒷부분이 매년 말 3년 동안 유입되는 7만원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9%로 할인한 이 회사채의 공정가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사채 발행비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자, 사채 발행비 거래원가인데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부채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서 차감해 가지고 최초 이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부채 인식금액은 거래원가를 차감한 925380입니다. 요 사채 발행비 거래원가를 차감한다는 점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꾸로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이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해서 측정하죠.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서 차감해서 측정하는데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반대로 자산이기 때문에 더합니다. 더하고 빼고 할 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편해요. 사채는 공정가치만큼 현금이 유입되죠.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이 유입되는데 사채 발행비는 그만큼 현금이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효과니까 빼준 겁니다. 자, 그런데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취득할 때는 현금이 유출되죠. 그래서 발행금액도 즉 공정가치도 현금이 유출이고 사채 금융자산의 취득원가, 거래원가도 현금 유출이니까 둘 다 유출이니까 더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9%가 보통 유효이자율이 되는데 이렇게 사채 발행비가 발생되는 경우에 거래원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최초 사채의 인식금액이 거래원가가 없는 경우보다 더 줄어들죠. 이걸 차감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초 인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효이자율은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최초 금융부채 인식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최초 인식되는 금융부채가 작아지면은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죠. 유효이자율이. 그래서 이 거래원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유효이자율이 높아지는데 얼마로 높아지는지는 실제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법이라든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 유효이자율을 X1년 이자비용 92538을 인식하였다. 자, X1년 이자비용을 줌으로써 그거를 우회적으로 준 겁니다. 즉 X1년 초 사채, 즉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금액이
925380인데 X1년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 이자 비용이 92538이므로 즉 이 비율이 10%죠. 그래서 유효이자율이 10%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자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자 비용으로 해서 유효이자율을 역산해서 준 것이므로 요거 출제가 요즘에 잘 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이자 비용으로 유효이자율을 역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실제 시행착오법에 의해서 일일이 유효이자율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원가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9%보다 유효이자율이 10%로 지금 높아졌죠. 그래서 유효이자율을 10%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X2년 5월 31일 날 상환했기 때문에 5월 31일, X2년 5월 31일에 장부금액을 구해봐야 돼요. 자, 따라서 X1년 말 장부금액 먼저 구해보면은 유효이자율이 10%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X1년 초 사채 장부금액 곱하기 1.1 빼기 표시이자 7만원 하면은 X1년 말 사채 장부금액이 나오죠. 상가고원가가. 자,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X2년 5월 31일 날 사채 장부금액을 파악하면 되는데 1년 유효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5달 유효이자율은 10%의 12분의 5죠. 1년 12달이니까 10%의 12분의 5. 요게 5달의 유효이자고, 자, 그 금액에다 이를 더해서 더한 금액을 곱한 후에, 자, 보통 표시이자 7만원을 빼는데 여기도 5달의 표시이자를 빼야 돼요. 그래서 7만원에 12분의 5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X2년 5월 31일에 사채 장부금액, 즉 상가구 원가는 958248이고 또 미지급이자가 7만원에 12분의 5만큼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자, 따라서 사채의 상환손익을 구하면 되는데 사채 상환손익은 기계적으로 장부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익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채를 전부 100% 다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105만원에 상환했는데 이 105만원이 이자 포함이죠. 상환금액 105만원이 이자 포함이기 때문에 장부금액도 이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X2년 5월 31일 날 상환했기 때문에 X2년 5월 31일 날 상환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환손익은, 자, 그때의 장부금액 이 금액인데 이자 포함이니까 미지급 이자 포함해서 29167을 포함해서 계산해야겠죠. 차익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62585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뒷금액, 상환금액이 크다는 거죠. 장부금액보다 더 많이 주고 상환했기 때문에, 많이 지급하고 사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사채 상환 손실 62585죠. 답이 4번입니다.